안녕하세요. 디지털 돌봄의 이해 강의를 맡은 신혜리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돌봄이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디지털 기술은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즉, 디지털 돌봄은 클라우드나 사물 인터넷,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돌봄이 대두된 데에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와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크게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 디지털 전환이란 정부, 기관 및 조직이 온라인 환경의 일부가 되도록 허용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즉, 디지털, 모바일, 소셜 및 각종 신흥기술을 적용, 통합, 활용하여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고객 경험 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디지털 전환 수용 여부와 그 수준에 따라서 향후 국가의 수십 년간의 위치가 변화할 것이라고 한 연구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인터넷과 코로나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사고방식의 채택과 새로운 작업 방식을 제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포용성과 접근성을 가진 문화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를 좁히고 디지털 포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성공에 필요한 고려사항으로서는 인간과 사람 중심의 관점, 교육 및 훈련, 결과가 아닌 프로세스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돌봄의 배경으로 두 번째, 돌봄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 돌봄 인력 문제는 심각한 추세이며 한국은 2025년 약 11만 명이 부족하고 일본도 40만 명, 미국도 45만 명이나 부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느 국가보다 빠른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 한국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수에 비해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40년에는 140% 이상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45세 이상 중고령 돌봄 인력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서 돌봄 인력 고령화로 인한 신체 부담 문제가 커지고 있을 것으로 함께 예측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돌봄 기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령 친화 기술은 돌봄 기술을 좀 더 아우르는 광범위한 범위고 돌봄 기술은 그 중에 하나로 유형화되고 있습니다. 고령 친화 기술, 즉 에이지 테크란 기존의 단순한 돌봄 위주 기술을 넘어 고령자를 위한 모든 기술, 혁신 제품 및 서비스로 확장된 의미입니다. 현재 노인 세대뿐 아니라 미래 노인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 중년층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이지테크에는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립생활기술과 돌봄 인력의 부담 경감을 도와주는 돌봄 로봇 등의 돌봄 기술, 마지막으로 기술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여주는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돌봄 기술은 이 중에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며 이러한 돌봄 기술이 디지털과 결합된다면 디지털 돌봄 기술로 정의됩니다. 대부분의 돌봄 기술은 디지털 기술과 현재 연결되어 있습니다. 돌봄 기술은 OECD, EU, 미국, 한국에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고 돌봄 기술 목적과 기술의 종류에 따라 분류됩니다. 크게 분류하면 돌봄 인력의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는 기술과 이용자인 노인 등의 자립적인 삶에 도움을 주는 기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돌봄 인력의 부당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예시로서는 원격 모니터링 기술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야간에 침대에서의 낙상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거나 원격으로 살펴보는 기술이 있다면 돌봄 인력 부담 경감을 크게 감소시켜 줄 것입니다. 둘째, 노인의 자립적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예시로서는 커뮤니케이션 로봇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서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을 도와주는 커뮤니케이션 로봇이 있을 때 노인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돌봄은 과연 그 이용 의향과 효과성이 있을까요? 돌봄 인력 부족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중 일본, 유럽 등은 혁신적인 돌봄 기술을 통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돌봄 로봇과 같은 돌봄 기술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각 국가별로 조사한 결과 이용 의향이 최근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응답자 노인 82% 이상이 돌봄 로봇에 의한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핀란드의 고령자와 돌봄 인력 모두 다 돌봄 로봇 이용 의향에 긍정적이었으며 특히 돌봄 인력들은 이승보조 로봇, 응급 콜 시스템, 보행 보조기기 등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돌봄 인력 또한 경희대학교 디지털 뉴 에이징 연구소 연구 결과 돌봄 기술을 통한 신체 및 정신적 부담 경감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돌봄 로봇 사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봄 로봇 이용에 따른 효과성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전반적으로 근력 감소 등 신체 부담뿐 아니라 이직 의도, 소진 등 정신적 부담까지도 함께 경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희대학교 디지털 뉴 에이징 연구소가 이승보조 로봇의 이용 전후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신체와 정신건강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사람에 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로봇을 이용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대적으로 근력을 적게 사용하여 신체적 부담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로봇 사용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효과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 가능한 디지털 돌봄 시대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돌봄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령자와 돌봄 인력의 연령, 교육, 소득 수준에 따른 디지털 격차는 큰 편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돌봄을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돌봄의 기술만 발전시켜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돌봄 기술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노인과 돌봄 인력, 그리고 디지털 돌봄 기술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인 물리적 공간과 인터넷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한 사람과 현장 중심의 관점에서 돌봄 기술 이용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연구자들의 심층적 연구와 함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그리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생태계 플랫폼이 함께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